안녕하세요.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 건설산업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사람이 일단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특히 해외 건설 현장인 경우에는 지금 각 국가들이 출입 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저희 직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설기획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이시지만 질문을 해주신 걸 하고 제가 아는 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했긴 했지만 다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C+ 김준하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편집 밑에서 10년째 열심히 배웠고요. 실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각 해외 현장 여러분들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공개 연장을 받을 건지 비용 보상을 받을 건지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봤어요. 하면서 이게 과연 실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일단은 저희가 모든 계약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표준 계약서 이제 FDIC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판단을 했고요. 제가 이제 그 계약 조건 읽으면서 의문 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보다 훨씬 경험 많고 전문가신 이제 대표님께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19를 어떻게 이제 계약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머릿속에 처음 떠올랐던 것은 일단은 불가항력이었거든요. 그래서 FDIC 계약 조건에 있는 19조항에 있는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떠올랐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를 계속 이제 읽다 보니까 공기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아주 그냥 8.4조항에서도 에피데믹을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 조항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시공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기 연장만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비용 보상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런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텐데, 비용 보상, 불가항력 조항에서 비용 보상에 대한 거는 명쾌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FDIC 계약 조건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 있을까?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일단 이 논의를 좀 더 진행하기 전에 불가항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불가항력은 대륙법계의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법이라고 하는 것은 써져 있는 어떤 그러한 법령률, 법을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도 각 국가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국가에 속해 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보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이라고 하는 거, 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면 계약에는 써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법은 허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비용 보상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허용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차적으로 불가항력을 염두 고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법 적용, 이건 이제 법 전문가하고 좀 상의를 해보세요. 준거법은 제가 여러 국가의 어떤 준거법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법률 전문가, 해당 준거법의 법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법 전문가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변호사들이고
법 전문가들이고 우리나라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예. 일단 중국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봐야 될 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이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이것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계약 조건은 다 달리 규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항력도. 근데 이제 저희들이 모든 계약 조건을 다 볼 수 없으니까 근데 피디 계약 조건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계약 조건은 또 달리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먼저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계약 조건에 규정된 게 좀 이상하다,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좀 알려주세요.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계약 조건에 맞는 저희들 일정 범위 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해석해 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피디 계약 조건 중에서 피디 계약 조건은 뭐 불가항력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핑크북 그 개발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핑크북에 보면 일단 그 바이러스 코로나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에 돼 있지는 않아요. 불가항력 조항이 한 인자로 리스트에 돼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을 적용할 수 있는 거냐? 그 불가항력의 전제 조건은 그죠? 네. 그 리스트되어 있는 것들은 열거된 예시일 뿐이고 그 외에도 조건을 충족하면 불가항력으로 인정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불가항력으로 가능하다. 글로 갈 수 있다. 불가항력으로 볼 수는 있다. 볼 수 있다. 이벤트 자체를. 리스트에 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불가항력을 볼 수는 있다. 네, 네. 그런데 보상에 대한 건데 그 보상 같은 경우는 공견장 불가항력인 경우 이제 공견장은 다 되고요. 네. 그죠? 근데 비용 보상은 선별적으로 다 돼 있죠, 그죠? 예, 그 부분이 예.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읽었을 때는 이거는 비용 보상은 사실상 좀 시공자 입장에서 어렵지 않나 불가항력만 가지고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보상 조항을 보면 예시된 것들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죠? 한정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피딕도 좀 앞으로 개정을 할 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시된 것들이 전쟁이나 뭐 폭동이나 또는 스트라이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방사능 물질 뭐 이런 것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내추럴 자연재해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뭐 바이러스는 없는 거죠. 그런데 보상 규정에 보면 예시된 것들 중에 몇 번까지는 보상을 해준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자연재해 빼놓고는 그죠? 네. 자연재해 빼놓고는 보상해준다. 근데 자연재해는 보상도 안 되는 거죠. 네, 자연재해 빼고도 그 인더 컨트리에서 발생한 부분. 그래. 예. 전쟁은 이제 칸츄리의 인더 칸츄리가 아니더라도 보상이 가능한데 나머지 것들은 또 인더 칸츄리에서 네. 발생해야만 가능하다. 자, 요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불가항력으로 이제 갈 수는 있는데 보상은 없다는 거죠.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거죠. 비용 보상에 대한. 비용 보상에 대한 게 없다.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고 있으니까 된다 안 된다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네.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불가항력의 보상 조항이 적용이 안 된다. 현재의 피디 계약 조건 가지고는. 그러면 이제 계약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거법 얘기는 빼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중거법은 달리 규정되어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서스펜션. 여러분들 현장이 실질적으로 서스펜션 오더, 지시를 받아서 서스펜션 되고 있다면 제일 좋고요. 서스펜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스펜션 지시가 안 나와 있다고 하게 되면 컨스트럭티브 서스펜션, 그러니까 실질적 서스펜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서스펜션 조항 8.8 조항,
거기에 보면 서스펜션 조항은 시공자의 규칙이 아닌 경우의 서스펜션에 대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이제 이전 대표님 영상을 봤지만 그 의문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도 한번 얘기를 네, 했었고, 그러니까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주자한테 좀 상당히 부담이 가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발주자 시공자가 이제 물론 서스펜션을 이제 요청하더라도 발주자 그거를 받아줄까 이게 실무적으로 좀 가능할까라는 음.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주자가 서스펜션을 안 하면 그리고 자기는 서스펜션 지시 안 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계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스펜션을 발급해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급 안 했다는 계약 위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위반을 일단 주장하시고 서스펜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주장하는 거죠. 서스펜션을. 이제 그 계약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정 구조항을 통해서 지시를 요구하는 이제 그러한 그 방법도 활용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위한. 네. 시공자 입장에서 이 지금 사안이 그 계약 그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엔지니어한테 그 확인 요청하는 지시를 바라는 그런 걸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떻게 할깝쇼라고 지시를 해달라라고 해야 되고 그 지시를 하게 되면 또 계약 위반이거든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지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뭉개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실관계를 주장을 하면서 서스펜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 조항이 적용돼야 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불가항력의 이제 법리인데 이건 중거법마다 다 틀릴 수 있겠지만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주도 잘못 없고 시공도 잘못 없는 경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경우인데 서스펜션 조항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보상이 가능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행위가 불가항력이란 말이죠. 네. 원인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내 잘못도 아닌 거 아니냐, 네 잘못도 아니죠, 내 잘못도 아닌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네. 보상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함적인 어떤 그런 그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리스크의 어떤 그 배분 측면에서 보면 공기 연장을 해주되 비용 보상 안 해주는 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불가항력으로 갈 수 있다. 근데 불가항력에 예시는 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에서 보상을 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다른 조항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서스펜션 조항이다. 네. 그래서 서스펜션 조항으로 가는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상대 측 입장에서 보면 불가항력의 어떤 그런 법리를 들고 나와서 보상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충돌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려 그러면 레코드 키핑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간다 하더라도 통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14일간 통지를 해야 이거는 뭐 타임바의 직접적인 어떤 그런 명시적인 타임바는 아니지만 타임바라고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보상- 일단 불가항력 통지를 먼저 14일 이내 하고 공기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또 별도로 클레임 통지를 28일 이내 해야 되고. 보상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어떤 그런 통지가 존재해요. 피디계는 그 두 개의 통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한테 발생된 모든 손해를 다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피해를 최소화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티게이션 의무라 그러죠. 네. 피해 최소화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통지로 만족하지 마시고 요구를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일정구조항 뭐 이런 조항을 통해 가지고 또 일정구조항과 PDK 같은 그런 조항이 없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철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인원 유지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네. 그래가지고 상대 측 발주자나 그 감독으로부터 내가 이런 인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명이 있다?
10명 두고 다 인정하냐고.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값으로 먼저 요구를 하세요. 이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영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지시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요구에 따른 행위를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계약적 그런 권리를 또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넋놓고 있지 마시고 그냥 불가항력이라고만 주장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멋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일꾼이에요. 머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내 멋대로 사람 빼고 내 멋대로 사람 들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청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런 데 매일매일 보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어떤 그런 규모의 운영.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처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또 다시 또 오는 비용, 그 다음에 그 유지해야 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 장비에 대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으로 일단은 편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그 계약적 그 싸움은 어려운 싸움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싸움일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은 보상을 안 쓰고 있으니까 가능은 하다. 다른 조항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확인을 얻는 현장 운영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를 좀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진행시켜야 된다. 대표님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은 이제 순수하게 불가항력으로 봐가지고 보상을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불가항력이 이제 물론 그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이제 불가항력의 원인이지만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계약적 행위 아니면 정부의 이제 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외부 이제 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좀 들은 정보로는 해외 이제 각 여러 국가들이 입국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레이버들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법의 변경으로 그러니까 적용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다른 조항들 다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서스펜션 조항도 있고 일정 구조항도 있고 기술적으로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피딕 같은 경우에는 그 어서리티가 있잖아요. 8.5조항에. 네. 그러니까 정부기관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방해를 받거나 지연이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근데 이제 돈 보상은 아니고 피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이제 공기만 연장해 주도록 돼 있다. 네. 그것도 똑같아요. 공기 연장만 해주도록 돼 있는데 비용 보상 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써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딕도 그 전문가들, 우리 계약 전문가들이 피딕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할 때 그 조항을 비판합니다. 왜 보상을 넣지 않았느냐. 근데 현재의 그 피딕의 그 계약을 만드신 분들의 취지는 그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것을 열어놓은 거다. 비겁한 얘기죠. 비겁한 얘기지. 그래서 이건 비판을 받고 있는 조항이긴 한데 어쨌든 안 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상 안 해준다는 거 아니니까 네. 이것도 또 다른 조항을 통해서 또는 중거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규의 변경, 그죠? 네. 법 변경. 지금 이제 가져 나온 것이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그러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규정을 통해 가지고 디크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선언을 한다거나 공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또 이제 법규 변경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계약 조건이 적용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정부에서 입국 금지를 하겠다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근데 법적으로 뭐 법이 제정되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체인지 로로 보기보다는 delayed by authority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경우가 되면 이제 또 그 조항에서 비용 보상에 대한 거를 명하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루프가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루프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상 관련돼 가지고는 명쾌하게 쓰고 있지 않다. 쓰고 네. 있지 않다는 거죠. 불인정하는 건 아니다. 쓰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계약 쪽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쉬운 것이 서스펜션 조항인데, 네. 공사 중단 조항인데 그 밖에 이제 법규 변경으로 하게 되면 그건 이제 가능해지죠. 네. 보상도 법규 변경으로 하면 가능해진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그럼 이게 법규의 변경의 범위에 해당되느냐? 그렇죠. 예, 예.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계약 조건을 찾아보세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약에 적용되는 적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어떤 법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도 광범위하게 어떤 경우에는 그 기술 표준, 기술 표준까지도 어떤 법규로 보는 경우가 있고 지금 어떤 디클레어를 한 것도 법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계약 조건에 법의 그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스펜션도 가능하고 법규 변경으로 인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예,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그 이라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인가 하면은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 관련해 가지고 요 사안을 그러니까 모든 그 프로젝트 계약에 대해서 요 사안을 불가항력 포스모저로 간주하겠다, 구성하는 걸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정부에서. 여러분 이 경우에 그 대륙법계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 포스머저로 포스머저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보상 절차 아니면은 그 책임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 이런 규정이 그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계약된 그 계약 조건에 나와 있는 보상하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계약서에서는 뭐 공기 연장이나 비용 보상을 뭐 불가항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법에서는 포스모저 같은 경우에는 양 당사자 책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다면 과연 시공자가 이제 그 계약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이제 법하고 계약이 이제 충돌할 때 그렇죠. 이제 거꾸로 될 수도 있고 이제 네, 지금 네, 말씀하신 대 추가 있을 텐데 법은 허용하고 있는데 계약은 허용하고 있지 않다. 네. 또는 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계약은 허용한다. 네. 자, 이것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이게 왜 간단하지 않냐면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종국적인 해석은 법원이나 이제 중재인들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예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정할 수는 없다. 다만 어떤 계약적인 측면에서 그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법이 있다. 법이 있는데 법은 A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A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예.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면 법은 안 준다고 했는데 계약은 준다라고 하는 계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안 준다는 거 알고 있는데 준다라고 계약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는 된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네. 그럼 무엇이 먼저 적용돼야 될 거냐? 그런 경우에 우선권을 갖느냐? 당연히 계약에 법을 갖다 뛰어넘는 걸 했으니까 가능하다. 다만 그 법 규정 중에서 강행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무조건 그 법이 지켜져야 되는 법이 강제하는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계약을 통해서 그걸 없앨 수가 없거나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강행 규정이 아닌 경우에는 바꿀 수 있다. 법 규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계약이 우선할 수도 있다. 네, 우선할 수도 있다. 이건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건설
계약 전문가협회 소개를 할 때 동영상은 이제 찍어서 이런 알려드렸는데 그 댓글로 질문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알제리에서 감리를 수행하는데 공사의 80%가 2주간 중단됐다. 그리고 발주자가 지시해서 그 감리도 30%만 근무 중이다. 이런 경우에 그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용역계약이거든요. 용역계약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계약을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거고. 근데 감리 같은 경우에는 시공행위가 없으면 사실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알제리 정부에서는 이건 안 돼,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인 행위를 하세요. 예를 들면 지금 시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감리가 지금 역할을 못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피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발주자의 어떤 결정을 요구를 하고 발주 결정에 따라서 나이가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발주는 이제 불가항력을 이유로 해가지고 법원리에 의해서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용역계약도 여러분들 용역계약 조건을 좀 살펴보세요. 거기 이제 불가항력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고 알제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립법기 국가니까 중고법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라.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행위를 해야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지시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 기록을 남겨서 그 지시에 의한 보상을 청구하는 어떤 그런 쪽의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좀 궁금했던 점들이 좀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분들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보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봐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혹시 부족했다, 너희들 얘기가 부족하다,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면 그것도 또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좀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설계약 전문가 그룹이 오늘서부터 활동을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 기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기고문의 내용이 코비드19 해외건설공사 계약 조건 검토와 대응책. 네. 저희 회사 정의균 그 파트너분께서 기고해 주신 거고요. 거기에 다 써져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계약 조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보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궁금하시면 네이버 밴드가 있거든요. 네이버 밴드에 오늘 이제 이름 바꿨는데 네이버 밴드 이름을 건설 이야기에서 건설 계약 전문가 그룹이라고는 이름 바꿨는데요. 그쪽에 들어오세요. 그쪽에 들어오시면 이미 공유를 해놨거든요. 그 자료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밴드에 좀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소중한 어떤 그런 자료나 정보를 얻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